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부스로 공부하는 법 하겠습니다. 오늘 세금 부스 들어간 한자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본을 만들다 보니까 3개 정도 영상이 나오네요. 오늘은 금속의 종류에 대한 한자, 금속하고 관계된 세금 한자를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금속의 종류 색은 몇 잔나 될까요?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저랑 같이 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같이 가요. 자, 오늘 배우시는 먼저 세금부터 조금 뜻을 아시면 좋겠는데, 쇳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거푸진 모양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부수는 보통 이게 들어가면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금속의 종류, 성질, 금속으로 만든 물건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속의 종류나 그거로 만든 물건이나 그거와 상태와 관련된 한자들을 좀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자, 어떤 자를 배우냐면 쇠철, 강철강, 구리동, 자, 은은 다 금속하고 관련된 한자죠. 또 있어요. 나변, 쇳떨광, 주석석해서 세금이 들어가면 이런 금속의 종류와 관계되는 건 나비든 쇳돌이든 주석이든 은이든 뭐 이런 식으로 철이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금이 들어간 한자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성씨 김씨들로 쓰는데요. 쇠예요. 그냥 성김은 김씨들이 뭐 금씨를 갖다 썼구나. 그래서 성김은 참고하시고 세금을 먼저 외우시는데요. 세금 하면 금속 할 때 쓰고요. 돈으로도 쓰죠. 우리 금 좋아합니다. 금품, 금리, 금융. 진짜로 골드 금으로 쓰면 금괴, 금은, 도금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고요. 성씨 김으로 하면 우리가 통일신라에 있는 김신 장군 이런 식으로 좀 써봐서 이해를 했습니다. 세금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세금이 들어가면 다 쇠인데요. 쇠의 뒤에 있는 한자가 발음을 하는데 찾아봤더니 구렁말철이라는 한자의 철 발음을 갖다 활용한 거다. 그럼 구렁말은 뭐냐? 진짜 찾아봤더니 구렁말 철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구렁말의 특징은 밤색 털빛을 해서 상당히 잘 달리는 말이고 튼튼한 말이고 좀 적토마 비슷한 그런 말로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강철 같은 체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달리는 말 해서 쇠같이 강철, 구렁말 같은 강철 체력, 쇠는 단단해 이렇게 해서 철자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단어를 봤더니 철을 만드는 제철이라든지 철을 철강이라고 한다든지 아주 변하지 않는 철처럼 단단한 규칙을 철칙이라고 한다든지 쇠처럼 단단한 얼굴을 가면 쓰는 걸 철면피라고 한다든지 촌철살인으로 많이 쓰는데 두자 촌철 아주 조그마한 철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해서 나쁜 뜻이 아니라 많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은 길어서가 아니라 짧은 말로도 감동시킬 수 있다. 짧은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촌철살인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죠. 쇠철 배우셨습니다. 이제 쇠 하면 강철인데요. 쇠 중에서도 정말 산에서 매 강자가 발음을 지는데 산에서 캐치한 쇠 중에서 최고의 최고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철, 그다음 제강, 뭔가 이렇게 철을 만드는 거 쓰시면 되겠죠. 이런 좀 쉽죠. 구리동자에서 동발음인데요. 금이랑 같아요. 색깔만. 그래서 구리인데요. 우리 동메달 할 때 써요. 동전, 구리로 만든 돈이고요. 정동기 시대. 구리와 청, 구리 색깔과 푸른 색깔 그런 성품들이 있는 것들을 썼던 그런 도구를 썼던 기를 청동기라고 하죠. 고조선이 세워진 시기죠. 동상이다 그러면 구리로 만든 형상이고요. 동상이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한 건 금은동에서 3등 한 사람 동상을 타는데 제일 금은동에서 만족감이 좋은 사람이 동메달이래요. 땅끝하면 메달급도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자 색깔만 같은 동상입니다. 자, 그 다음 은은자는 뒤에 있는 그칠 강한 발음이 은됐다고 많이 하는데 그치다. 방금 동메달 했습니다. 은메달인데 금메달 가기 전에 멈췄죠. 이 사람이 제일 만족감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금이 되려다 만 은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요? 금이 되려다 만 금 바로 밑에 은 이렇게 은장도 옛날 여자들이 많이 끼고 다녔죠. 머리핀 같은 거에도 칼같이 날카로운 머리핀을 많이 써서 칼 대용으로도 썼잖아요. 은화, 은괴. 금이 나오기 전에는 산업혁명 시절에는 은이 은본위 단위로 거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은화,
은괴 많이 거래가 되는데 이제 근본위 단위로 미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근본위 단위로 바뀌면서 우리가 금을 정말 금금금 하는데요. 그 옛날에 정말 은이 최고였답니다. 자, 나변자 볼게요. 앞에 있는 세금 쓰고 뒤에다가 연자, 늪연자 발음이 그렇게 늪에서 캐치한 납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고요. 아연, 흑연, 연필. 여기에 연필 같은 경우는 흑연, 까만 이 납덩이처럼 생긴 까만 거. 그래서 연필을 뜻할 때 쓰는 한자도 여기서 흑연연, 연필연자로 보시면 해석이 쉽게 되시겠습니다. 자, 납했고 이제 쇳돌광을 배우는데요. 넓은 산에서 광물이 엄청 캐치가 됩니다. 광물, 광산, 광부, 탄광, 채광, 캘캐자죠. 이렇게 우리의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아연, 철 이런 게 다 내는 거 이게 바로 광산이잖아요. 그래서 쇠금이 들어가면 이런 광물하고 관계된다를 계속 유념하고 보시면 돼요. 주석석인데요. 주석을 조금 제가 여기 바꿀 역자가 석 발음으로 해석을 하고 쇠가 주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주석이 이렇게 은색 비슷한 은백색 관택이 내는 이런 걸로 만드는 제품들이에요. 잔이나 이런 포크나 이런 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합금 재료로 쓰이는데요. 은백색 광택이 나는 금속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세금 들어간 한자, 부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금 들어가면 금속과 관계된 건데요. 오늘은 금속으로 만든 물건들이 많겠죠. 그 물건을 한번 다 상징하는 한자를 모아서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합니다. 자, 바늘침. 자, 바늘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금속으로 못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송곳도 만듭니다. 그래서 못정, 총총, 송곳주가 있고요. 칼끝봉, 열쇠건, 돈전, 세북종, 방울령. 자, 칼도 만들고, 열쇠도 만들고, 돈도 만들고, 북도 만들고, 방울도 만들고. 이해가 확 가죠? 자, 그 다음. 또 방울도 만들고요. 거울도 만들고 또 거울도 만들고 가마솥도 만듭니다. 엄청 쉽지 않나요? 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지 보시겠습니다. 바늘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들어가는 건 바느질 발입니다. 바느질 바늘이고요. 그래서 열심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열십은 많단데요. 바늘이 많다도 되고 많이 손질해서 얇게 만들었다도 되고 편하게 외우시면 좋겠고 침소봉대라고 해서 바늘이 작으면 작은 바늘을 큰 몽둥이라고 비유한다 해서 좀 심하게 과장할 때 우리가 침소봉대 일명 속칭 뻥치는 거죠. 독침은 독 있는 바늘이고요. 방침은 방법방으로 해석합니다. 무슨 일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늘 침자에 계획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 한번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바늘 침자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치료할 때 쓰는 바늘입니다. 여러분 주사바늘 어때요? 그 다음에 한의원 가서 맞는 침 어떻습니까? 내 살을 찌르는 느낌, 뾰족한 걸 못 보는 그런 병도 있는데요. 공포증 느끼는 이 바늘침 자체가 앞에 쇠금을 썼는데 뒤에 조금 복잡하게 해서 다함이라고 해서 모두 함자가 지금 침 발음을 주고 있는데요. 모두 바늘이 그냥 바늘이 아니다 이렇게 외우셔서 이거는 주사 바늘이다 해서 주사 바늘 침자인데 많이 구분해서 쓰진 않지만 정확히 구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보세요. 의료용으로만 씁니다. 침과 뜸구, 침술, 침통 해서 제가 여기에 침자는 꿰매는 바늘입니다. 침자는 침 놓는 바늘입니다. 정확히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표정을 보시면 쇠금에다가 뒤에 있는 장정정자를 집어넣어서 합니다. 장정정 발음된 것 같죠? 원래 이렇게 해서 쇠금, 쇠못이고요. 정두라고 해서 머리두자 부분이 위에 부분 망치질 할 때 넓은 부분 있죠. 그래서 이제 정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죠. 그 다음 총총을 볼까요? 충 발음이 총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을 쏠 때 쇠 안에 장전해야 되잖아요. 탄약 넣어야 되죠. 그래서 채워 넣는다라고 해서 채울 충자로 총 발음을 또 다시 발음과 뜻도 좀 보강했습니다. 총격 사건 났다 해서 여기 칠격자, 공격할 격자를 쓰고요. 권총이다 그러면 주먹권자죠. 자, 그 다음 주먹에 딱 한 손이 들어간 총이고요. 역총이다 그러면 사냥역자니까 사냥할 때 쓰는 총이고요. 총탄이다 그러면 총에다 넣는 탄알이고요. 다 총하고 관계되는데 이 총도 이 쇠 제품으로 만드는 물건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충이 총됐다 이렇게 발음 보시고 송고추 자 세츠자가 추입니다. 쇠금은
날카로운 송곳을 해서 발음 하나, 뜻 하나, 정형적인 형성자인데요. 낭중지추라고 해서 주머니 가운데에 송곳이다 해서 뛰어난 사람은 저절로 재능이 드러나다라고 해서 주머니 가운데에 송곳. 자, 주머니에 송곳 넣으면 어떻습니까? 네, 뾰져 나오죠. 그래서 이 낭중은 내 재능을 누가 알아보지 않아서 나만 선택해준다면 내가 꼭 그렇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모수자천이라고 하는 고사성의 모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식객에게 제가 주군에게 저를 뽑아만 주시면 제 재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에서 낭중지추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입추여지는 아주 좁은 땅인데 송곳 세울 만한 땅도 없다 라고 해서 세상에 송곳 하는 땅이 점 하면 되는데 그 점 정말 눈끝만큼도 땅이 없다는 표현인데 대박이죠. 입추지지다 라고 했습니다. 입추여지라고도 합니다. 입추여지, 아주 그 송곳을 꼽을 만한 여유 있는 땅, 입추, 좁은 땅을 비유하는 입추여지, 입추지지 이렇게 씁니다. 송곳추자 많이 쓰는 단어예요. 자, 칼끝봉자 보시면 이 뒤에 있는 한자가 예쁠 봉. 봉 발음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 이름에 봉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봉을 쓰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밭들봉이나 봉사활봉 많이 쓰실 건데, 자, 봉 발음 들어가고요. 앞에 쇠금에다가 칼끝이라는 뜻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부수는 뜻을 담당합니다. 자, 선봉이다. 맨 앞장 칼끝. 앞에예요. 정말 앞에 섰다는 뜻이고, 예봉이다. 자, 날카로운 거라는 뜻인데요. 말로 하거나 글로 쓰는 경우 날카로운 논조나 비판을 예봉이라고 합니다. 글을 쓸 때 전곡을 콕 찔러서 비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사들 보시면 정말 그 기사 잘 쓰는 사람들은 다 좋다가 아니라 이것을 대시 꼽아보고 뒤집어보고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논조를 쓰는 것들 다 예봉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예리한 거죠. 열쇠권입니다. 이제 쇠로 열쇠도 만드는데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죠. 세울 건자입니다. 발음 그대로 갖다 쓰시고요. 쇠 만든 열쇠고요. 관건 좀 알아두십시오. 빗장관입니다. 관계할 관자는 문에다가 뭔가를 걸어놓은 모습 빗장이 맞고요. 열쇠입니다. 자, 빗장 걸고 열쇠 걸고 아무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열쇠 그리고 빗장 피고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부터 풀어야 들어갈 수 있다. 어떤 핵심 문제를 풀 때 그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건반이라고 해서 피아노 건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쇠 건자에 건반 건자가 있고요. 여기에 쟁반반 소반반에서 건반 피아노 건반이라는 한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돈전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한자가 발음인데요. 자글자입니다. 돈이라는 걸 왜 만들었습니까? 물물교환 하는데 너무 무거워요.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작은 돈을 주면 그게 물건값을 대체하게끔 하니까 작게 만들어야죠. 돈이 물건만큼 크면 그건 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작게 쇠로 만든 돈들입니다. 금전, 본전, 엽전 이렇게 쓰면서 돈을 들어. 요즘은 이 돈도 안 갖고 다니죠. 여러분 현금 본 적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이제 카드를 썼는데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 안에 집어넣어서 가져가죠. 이제 핸드폰에 안에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내 몸만 있으면 됩니다. 몸에 칩을 집어넣는다고 하죠. 바코드를. 대단한 시대가 오는데요. 앞에 작게 만든 이 쇠 조각 돈이 되겠습니다. 자, 세북정자 보시면 아이동입니다. 아이들 모여라, 조용히 해라, 흩어져라, 가라 뭐 이렇게 신호하는 종이에요. 동 발음이 종 되고 자명종, 경종. 자, 스스로 울리는 종이고 경종은 깨우친다라는 뜻이고요. 괴종시계라고 요즘은 이런 거 거의 없는데 저도 이거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 되면 땡 소리 나는 거. 자, 종이 걸려있는 시계라는 뜻입니다. 종각이라고 해서 종 걸리는 누각이요. 그래서 이렇게 세북종이 또 많이 쓰는데 동만 보고 동발음하면 낭패입니다. 종입니다. 자, 방울영자 령인데요. 방울을 들고 명령합니다. 무당들 보시면 또 지도자 보시면 방울 들고 모이게 하는, 그래서 이 방울 모이게 한다, 명령을 내린다, 방울을 들고 한다라고 하시고, 묘항현령이라고 해서 고양이묘 목항입니다. 고양이 목에 매달현 방울영자입니다. 방울을 매단다. 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답니다. 쥐들이 계속 고양이한테 잡혀 먹으니까 회의를 했습니다. 고양이 오는 것만 알아차리자. 그러면 우리가 확 도망가 버리자. 라고 해서 좋은 방법이야. 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면 되잖아요.
누가 달아요? 달기 전에 다 찍을 건데 엄청난 결과적으로 좋은 회의를 도출하였으나 실현이 안 될 때 실행 못할 일을 공연히 논의만 할 때 이런 거 묘왕혈령인데 가끔씩 우리의 서민들의 형편을 아무것도 모르고 데스크 안에서 회의만 하는 그런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묘왕혈령이 생각날 때가 많죠. 직접 해보고 할 수 있는지 실전에 가서 효험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회의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책 안에 있는 이상적인 정치를 하고 하라라고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방울탁 하면 뒤에 있는 한자가 지켜볼 역자입니다. 역발음이 이렇게 탁 발음을 하는 거를 잘 보시면 좋겠고요. 지켜볼 역자에 앞에 세금을 써서 목탁인데요. 독경이나 연보를 할 때 치는 나무로 된 아시죠? 나무 방울은 목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거울경, 쇠로 만드는 제품 중에 거울도 있고요. 다할경 마침내 경자가 경발음을 줬습니다. 안경, 이런 안경입니다. 눈에 쓰는 거울이고요. 경대, 화장할 때 보는 거죠. 파경이라고 해서 거울이 깨졌습니다. 깨진다는 건 다 좋지 않은 행위죠. 안 좋은 징조고 깨어진 거울 이혼한다는 것을 파경이라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상용을 하는 한자죠. 깨진 겨울을 다시 붙일 수 없다처럼. 자, 그 다음 거울감입니다. 얘는 좋은 징조로 보는 거예요. 볼감인데요. 거울을 보면 똑같은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다, 그 사람처럼 하다라는 뜻입니다. 깨지지 않았죠? 거울감, 경감이라고 하고요. 본복이라고 해서 귀감이 되다. 옛날에 점을 치는데 거북이 등에다가 불을 질러서 갈라진 모습을 보고 점을 쳤다고 합니다. 자, 거북이 등 점 치는 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다 본보기, 모범생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걸 귀감이라고 합니다. 명심보감을 보셔도 여기 보시면 마음을 밝게 하는 보배로운 거울이다 해서 명심보감에서 한 대로 따라하면 정인 군자가 되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 될 거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에는 본보기, 좋은 사람 모델링을 해서 따라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돼야지 라고, 저도 제 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되게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저 점을 좀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본보기 삼는데요. 상당히 자극도 되고 나도 계속 발전하는 계기도 되고 확실히 내가 그 사람 닮고 싶다는 멘토는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본보기. 가마솥 부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 부자하고 세금이 어떻게 교묘하게 잘 맞았죠. 그래서 우리 부산 있으시죠? 자, 부산할 때 한자고요. 부력인데 격발음과 력발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력발음을 해서 솥을 다 가마라고 하는데 가마솥 부고 세발솥을 이 격자를 쓰는데요. 이렇게 제가 발이 이렇게 세 개인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세발솥은 력, 이렇게 오지병격, 솥력 이렇게 발음을 두게 하는데요. 솥을 다 부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쇠로 솥도 만들죠. 옛날에 쇠 일제강점기 때 쇠를 다 전쟁하려고 가져갈 때 가마솥 다 가져가서 녹였다고 하잖아요. 밥을 못 먹고 수저까지도 다 가져갔다고 하죠. 자, 가마솥으로 쇠로 만든 가마솥이 되겠습니다. 금속 상태를 나타내는 한자, 금속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금부수 다 한번 우리가 오늘도 외워볼까요? 하겠습니다. 자, 쇠불릴단, 쇠불릴련, 쇠부어 만들주, 도금할도. 자, 쇠를 뭔가 녹여서 만드는 것, 도금하는 것, 이런 한자들이 좀 있어요. 거기다 뭘 새기고 기록하고 섞고 날카롭게 만들고 둔하게 만들고 녹이고 이런 식으로 쇠를 갖다가 어떤 상태로 만드는 한자들을 좀 배우실게요. 그래서 쇠불릴단, 쇠를 불린다는 건 뜨겁게 만들어서 내가 뭘로 만들지 거푸집에 넣을 것을 다 녹여서 이제 틀로 넣게끔 만드는 작업인데, 여기에 보시면 층계로 점점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한다고 하죠. 그래서 층계단, 어떤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배우시면, 단련인데 체력도 처음에는 내가 팔굽혀펴기 하나 하다가 나중에 10개 하다가 100개까지 가는 것처럼 뭔가를 쇠를 점점점 단계별로 하는 것처럼 몸을 체력 단련하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자, 그 다음 불릴련도 똑같습니다. 가려가면서 합니다. 아무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단련하다 똑같고요. 수련하다, 연마하다. 그래서 련이 앞에 오면 연자예요. 갈맞자 집어넣어서 연마하다, 수련하다, 닦다 이런 말로 쓴다는 거 유념해서 보시면 아주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쇠부어 만들 주자 한번 볼까요? 쇠금을 쓰고 뒤에 있는 한자가 주 발음돼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원래 목숨 숫자잖아요. 자, 목숨 장수하다는 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한자입니다. 쇠로 만든 제품 오래가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제품, 쇠로 뭔가를 만든다. 오래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하셔서 주조하다. 만들 조자입니다. 주물이다. 그 쇠 녹인 걸로 물건 만들다. 그걸로 돈 만든다. 이렇게 해서 쇠를 녹여서 그걸 부어서 모양 틀로 만들어서 뭔가 만드는 건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만들어 놓으면 오래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조, 주물, 주하 이럴 때 씁니다. 주 발음 좀 조심하셔요. 자, 도금할 도자 뒤에 법도도. 자, 금을 입히는 건데 입히는 공식이 있겠죠. 제 친구 중에 썬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기술이 좋아서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재벌됐는데요. 정말 잘 만드네. 정말 잘해요. 기포 하나도 없이 쫙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기술이겠죠. 이렇게 금을 위에 덮이는 것도 얼마나 기술과 그 나름의 규칙이 있겠습니까? 배합도 있겠고 규칙이 있다. 도금할 도. 그다음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규칙이 있었겠죠. 도금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되면 이게 금인지 도금인 건지 알 수 없죠? 잘 봐야 되죠? 자, 쇠금, 단단한 쇠에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오래 가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나 어디에 대고 이름을 새기는 작업인데요. 좌우명이라고 해서 우리 책상 옆에 오른쪽에 딱 이렇게 내 좌우명을 걸어 놓고 비명, 비석에다가 뭔가를 새겨 놓고 내 마음을 새겨 놓고 새긴다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절대 잊지 않겠다.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 내 마음에 항상 두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제 좌우명이 인생 장학생으로 살겠다. 이런 거 마음에 두고 살거든요. 이왕에 사는 거 멋지게 살겠다는 의미예요. 여러 가지도 있고 제일 좋아하는 고사성어는 저 같은 경우는 각자 묻히거든요. 뿌리 있는 자는 이가 없다라고 해서 사람은 다 가질 수 없다. 욕심 부리지 말자. 이렇게 가진 거에 감사하자. 이런 의미가 좀 있거든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건 각자 묻히. 그 다음에 인생의 장학생으로 살자. 이렇게 제가 조금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좌우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자, 좌우명 새겨놓고 삽니다. 자, 그 다음 기록할 녹자 록 발음입니다. 나무 깎을 녹자가 발음을 하고 앞에다가 세금을 집어넣어서 날카로운 도구로 기록하고 새겨놓고 또 넣고 이렇게 하는 작업인데요. 녹화하다. 그림을 기록하는 게 녹화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기록하다. 기록하는 거죠. 쓰는 거. 등록하다. 뭔가 기록물을 올려놓는 거. 목록이다. 눈에 볼 수 있게 기록해 놓는 거. 어록이다. 말을 써는 정말 많이 쓰는 단어죠. 우리가 풀록만 많이 하는데 솔직히 기록할 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녹화가 있으면 음성을 뭐 합니다. 녹음을 해야 되죠. 저는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녹화하고 마이크 놓고 녹음하고 동시에 해서 또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주신 이렇게 영상 보게끔 하는데요. 녹화라는 말, 그림을 기록하다. 좀 특이하죠? 자, 섞일 착자 어려운 상급자인데요. 옛석자가 또 착 발음하니까 어렵고 발음 문제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쇠가 순수 좋은 쇠, 좀 질이 나쁜 쇠 여러 가지들이 옛날에는 다 땅 밑에 섞여 있었어.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많은 쇠 제품들이 이것저것 다 옛날엔 섞여 있었어. 그걸 불순물을 빼서 좋은 쇠, 중간 쇠, 하이, 상중하 나눠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착각하다, 섞여 있어서 뭔가 판단하기가 힘들다. 착난, 섞여서 어지럽다. 섞여봤다. 정확히 보지 못한 거죠. 착오가 있어. 뭔가 자꾸 어긋나게 내가 이해를 했다. 착잡하다. 다 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섞이다는 혼란하고 정리되지 않는 그런 말로 많이 쓰네요. 착각, 착난, 착시, 착오, 착잡. 보기만 해도 착잡합니다. 자, 그 다음 날카로울 예자 보시면 세금에다가 뒤에 있는 한자가 바꿀 태자인데요. 무딘 쇠였어요. 그런데 날카롭게 바꿨습니다. 날카롭다라는 표현 한자를 보시면 예민하다, 예리하다, 첨예하다 아주 날카롭게 본다는 건데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날카롭게 하나하나까지도 다 분석하고 지적하고 왜 그런지 보는 참 힘들고 살게 예민하다, 예리하다, 첨예하다
날카롭다는 표현은 때로는 이런 게 장점일 수 있지만 장점보단 단점일 때가 많죠. 사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맨날 예리하게 삽니까? 그냥 대강대강 살 때가 편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예리해야 되겠지만 예리는 한 3, 그다음에 무디게 그냥 넘어가는 건 7 해야 속이 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무디입니다. 이제 무디. 너무 또 무디여도 문제죠. 여기에 싹틀둔이라는 한자가 진칠둔이라고 하네요. 싹틀둔, 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둔 발음을 하고 쇠가 무디입니다. 둔감하다, 둔재다, 우둔하다, 둔탁하다. 아까 날카로울 예자와 반대어인데요. 보기만 해도 참 둔하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둔한 게 너무 인생에 있으면 정말 답답하지요. 그래서 둔은 또 여기도 3, 약간 빠릿빠릿한 건 7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조화를 잘 이루는 걸 중용이라고 합니다. 둔감, 둔재, 우둔, 둔탁, 때로는 좀 무디게, 남의 단점 볼 땐 좀 무디게 하고 장점은 좀 예리하게 보시면 그게 인생의 명언인데요. 남의 좀 나쁜 점 둔하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점은 아주 분석하면서 배우려고 하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녹일 소자 보시면 앞에 세금이고 초 발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 발음이 됐습니다. 쇠를 녹여서 씁니다. 어떻게 쓰냐? 쇠를 녹여서 여기다 소침. 어떤 하고 싶은 의욕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도 이렇게 씁니다. 쇠를 녹인다 소금, 의욕이 없어지다 소침, 이런 말이 있는데요. 녹일 소 발음 뭐 그대로 하시고 높은 급수예요.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닙니다. 녹일 용자 볼게요. 세금에다가 용 발음 해가지고 용광로, 용암, 용접. 저 아버지가 좀 공사도 하시고 좀 재주가 있으셨는데요. 용접하는 모습 많이 봤고요. 정말 뚝딱뚝딱 뭔가를 잘 만드세요. 진짜로. 근데 용접하시고 나면 안경 꼭 쓰셔야 되는데 급할 때 또 성질이 급을 안 쓰셔서 눈 아프셨다가 이렇게 또 찜질하는 모습도 몇 번 봤는데요. 용접, 쇠 녹이는 작업이죠. 용암, 용광로 이럴 때 쇠가 녹이면 이 뒤에 있는 걸 발음만 봐야지 많이 해석하시면 괜히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쇠금은 금속과 관련된 거다. 뒤에 있는 발음이다. 단어는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 들어간 부스 다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